기자수첩 오늘은 뭐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 졸업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이제 자꾸 강조되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졸업하는데 예. 세계 경기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예. 학력 인플레 현상과 실업자만 늘어나는 거죠. 가장 화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인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중국은 교육부 통계로 올해 대학 졸업생 수가 730만 명에 이릅니다. 730만 명. 만 명. 지난해랑 비교해도 한 28만 명 늘었다고 하죠. 해마다 막 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좋은 일자리는 과연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보니까 중국의 100대 기업이 채용할 인원은 45,600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73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4만 예. 5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나름대로 중기업 대기업의 채용 인원은 45,600. 지난해보다 이것도 그나마 7.3% 줄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최근까지 대학원 진학이 막 늘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학교에 남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제 그 이후에는 진짜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이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나왔다고 해봤자 취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다들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뭘로 갔냐. 공무원 시험으로 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예. 철밥통 직장을 겨냥해서 일찍부터 공부하는 게 낫지 대학원 진학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중국은? 엄청 높아지고 있죠. 국가공무원국의 발표를 보면 신규 임용시험 지원자가 152만 명인데 예. 선발 인원은 딱 100분의 1 정도 되는 19,0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경쟁률은 정확하게 따지면 80대 1 정도. 80대 1. 예. 정말 신의 직장 중에 신의 직장이군요.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하는가 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세계 각국의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죠. 대개는 거기서 이제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새는 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취업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유학 가 있는 나라도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거예요. 거기도 힘드니까. 예,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경쟁하느니 내 나라에 가서 경쟁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유학파하고 이제 향토파들이 취업 경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짜 졸업장도 많이 나들고요. 가짜 취업 증명서도 나들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건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층이 불만이 높아지고 이러면 천안문 사태 같은 민주화 요구가 또 일거나 그렇죠. 지역 소수민족 차별에 대한 반발이 이 실업난 때문에 아니 취업난 때문에 또 더 커지거나 증폭되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대학들을 빨리 기술 전문 학교로 바꿔서 취업 위주 대학으로 바꿔라. 이게 이제 정책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학 졸업하고 실업가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미족이라고 부르죠. 개미족. 예, 중국은 개미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상황 그렇고 아까 인도도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인도도 해마다 대학 졸업자 수가 아까 중국은 한 700 몇십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인도도. 만만치 않네요. 예. 인도는 특히 IT 강국 아닙니까? 예. 전자공학 전공자만 1년에 수십만 명이 배출된다고 하죠. 또 영어를 꽤 그래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면은 선진국의 제조업 공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보험 상담센터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29살 미만의 대학 졸업자 가운데 3분의 1은 실업자다. 옛날에는 인도는 대학 졸업하고 버스 안내원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원 나와도 버스 안내원 자리가 조금 힘들고 막노동을 해야 될 정도다. 그래요. 이런 거고요. 그 경제와 시장이 대졸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언젠가는 자기 앞에 나타날 기회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대학 졸업 실업자를 타임패스라고 부릅니다. 타임패스. 예, 중국의 개미족, 인도의 타임패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 상황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뭘까요? 우리도 지금 고용 정책을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용 숫자를 늘리려고는 하는데 보면 여성이나 노인들의 저임금 아르바이트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도 이걸로라도 자꾸 늘려서 숫자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내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한두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시장 활성화했다고 해서 그걸 숫자로 내밀고 정부가 일 잘했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다 보면 결국 언제는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의 안정적인 기반은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 특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높죠. 70% 됩니다. 그러니까 대졸자 취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졸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면 대졸자가 고졸자의 일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또 고졸자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취업한 대졸자의 취업 만족도가 낮으니까 결국 사회적으로는 좌절과 불신,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고령 사회의 기반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예. 대졸 실업자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세계의 취업 문제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